물어봤네. 누구나 커다란 마음의 병이 있어. 이미 지나간 일들에 더는 마음을 쓰지만 넌 행복하고 싶잖아. 행복해져야만 하잖아. 생각만 해서 반복되는 거야. 아직까지 고민만 할 거야. 멈춰있지 말자. 맘 놓아버리자. 후 불어버리자. 영원히 반복되지 않게 나에게 돌아오지 않게. 후 불어버리자. 후회 없이 살아갈래. 지금의 혼자는 알길 수 있도록. 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Yeah. How are you? I'm happy. I'm good. How are you? 발음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쌤. I'm fine. How are you? Do you understand me if I talk like this? Yeah. Of course. 재밌네요. Really? 바로 듣지. 지난주 야외에서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뭔가 이 세트 비용을 뽑겠다는 제작진의 어떤 야심찬 어떤 계획이 느껴지네요. 너무 똑같아요? 네, 너무 똑같아요. 밴드도 지난주에 그 밴드 같아요. 고니 밴드. 예. 그러니까 밴드 심지어 우리 지웅 쌤이나 세연 씨 의상도 네. 똑같아요. 시장님 제가 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정부가 1년에 뭐 이걸 좀 정하는데 50만 기준으로 완화하는 지역으로 보내는 거. 이거 사실은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50만 이상 중에서 행정 수요. 도시 재생 일종의 치유거든요. 치유. 뭐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치유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했죠. 특히 여성인권센터, 뭐 주민들 많은 분들과 함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공간을 한번 바꿔봅시다. 빌딩, 도로 이런 것들은 돈만 있으면 아무데나 하잖아요. 그건 안 된다. 전주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도시는 기억의 집합이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도시의 기억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전주가 강릉, 목포, 안동과 더불어서 국가 관광거점 도시로 선정이 됐잖아요. 네. 굉장한 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저만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관광 거점 도시가 뭡니까, 시장님? 저는 이제 관광보다는 여행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우리는 목적지가 돼본 적이 거의 없어요. 서울에 오는 해외 관광객들이 1년에 뭐 1,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30%만 지역으로 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돌아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해외 관광객들을 전국으로 내려가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보자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는 거고 국가 브랜드하고 도시 브랜드하고 달라요.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총기, 마약, 트럼프, 그렇죠. 뭐 인종차별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에 있는 도시들은 포틀랜드, 뭐 시애틀 이런 도시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브랜드가 무너지더라도 도시들이 국가를 바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코리아하고 서울 빼면은 없잖아요, 사실은. 서울이 뉴욕이나 런던하고 이렇게 뭘로 구분을 할 수 있을까? 저 빌딩으로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가지고 승부할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다운 다른 나라에 없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을 뽑아보자. 이렇게 해서 이걸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서 해외 사람들을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자.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계절 관광 예.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고 예. 목포는 근대 문화 역사 공간으로서 예. 또 도보 메카 예. 그리고 이제 안동이 이제 글로벌 유기문화센터. 예. 그러면 이제 전주 하면 이제 딱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 딱 떨어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신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부는 전통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전통.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여기에 이제 주목을 했던 건 뭐 분명하고요. 예. 인간문화재 숫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한 도시 평균당 2명이 안 돼요. 예. 근데 전주는 48명이에요. 수십 년 동안 그 온 삶을 바쳤던 그 선생님들이 전주에 있고 전통에서 모티브를 가져다가 글씨체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전주 완판본체라는
한글과 컴퓨터에 보면 기본 소체로 최근 거는 이미 다 탑재까지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죠. 그게 다 이제 이 인문의 힘이 있는 그런 도시고, 두 번째는 이미 음식으로는 뭐 음식 창의 도시라는 인증을 받았기도 했지만, 전주는 어쨌든 음식으로 외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음식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도서관은 첫 번째로 우리 시민들의 삶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도서관 여행지로서 한 50만 명 정도 오게 하겠다 그런 지금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시민들에게 관광 거점 도시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걸 같이 하시게 이렇게 제안도 하고 제안도 받아야 되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지금까지 앞으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시민들에게 설명도 구하고 이제 그런 콘텐츠들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키워드를 선생님 어떤 주제로 네. 가지고 오셨어요? 뭐 화면 화면으로 또. 예. 자, 이번 재생이었어. 오래된 미래 전주의 희망이 되다. 국가가 모든 걸 끌고 가는 시대에서 이제 도시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찾아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도시들이 자기 정체성이 없으면, 도시들이 똑같이 복제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누구도 나하고 똑같은 도시를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오래됐다는 것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도시가 다양성도 살아나고 자기 정체성도 살아나고, 그러면서도 개방적이어서 이제 새로운 활력을 찾아가는 것. 근데 요즘같이 진짜 뉴트로에 열광하는 시대에는 전주가 딱 떨어지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옛날 것이 낡고 보기 싫고 촌스럽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전주에서는 또 이걸 굉장히 또 트렌디하게 세련되고 또 이 신구조화가 아주 잘 적절하게 되게끔 잘 이런 어떤 사업이나 이런 추진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카지노 만들고 무슨 랜드 만들고 하면 더 오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1000만 명이 500만 명으로 줄어서 500만 명이 1박 2일 갈 수 있는 그런 도시. 이게 이제 전주가 지향하는 바고요. 카지노는 정말 전주랑 너무 안 어울립니다. 저도 반대할 거예요. 윷놀이라면 모를까. 한옥마을이 전국적인 명소가 됐다고 생각하는 데는 저는 있는 그대로의 그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존재했다는 것이거든요. 미용실도 있고 학교 문구점도 있고 이발소도 있고 떡집도 있고, 다른 곳들이 상업화가 될 때 한옥마을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마을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곳에 이제 원주민들의 삶. 근데 지금 보면 사실 마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형화된 한옥과 너무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꼬치류, 진짜 마을의 개념이 안 느껴져요. 좀 그게 좀 아쉬워요. 주민보다 상인이 많은. 네, 뭐 그렇죠.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우려가 제일 많습니다. 지나치게 상업화, 내부조차도 상업화되고 있고, 이제 꼬치 뭐 이런 게 또 많이 패스트푸드. 음식이 있었고. 저는 거기가 천국이더라고요. 먹을 게 많아가지고. 관광지가 직선으로 성장하는 관광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직선으로 가다가 약간 내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이런 흐름을 탈 수밖에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사람 기호라는 게 다 바뀌고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가 한옥마을 이만큼 왔었던 것은 전주의 문화예술인들이 다른 데하고는 정말로 차원이 또 격이 다른 그런 단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으로 사실 많이 지켜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 여행학교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되는데, 시민들께서 우리 문화가 일단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아직 이걸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또 저희가 알림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전주 여행학교를 통해서 전주의 역사에서부터 전주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의 여러 가지 의미들, 여러 가지 또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 저희가 알릴 수 있는. 한옥마을만 거점으로서의 독립적인 기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풍남문이 있고 전라가명이 있고, 맞습니다. 함께 이제 이 구도심이라고 하는 전주의 도심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전라가명의 복원은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건축이 별로 없잖아요. 건물은 많은데, 우리가 조선시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 건물로서의 전라가명 복원을 예.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라감영 복원 시작이 됐고요. 이제 1단계는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감사가 일을 했던 선화당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건물 이제 7채 정도가 이제 완공이 돼서 곧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한 게 아니고 완전히 옛날 제대로 된 전통 방식대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대한민국 어디에 한옥 건물을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50년만 지나면 진짜 문화재로 만들 건축물을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건축물이 하나 탄생을 했고. 전라감영은 말 그대로 조선시대 최고의 통치, 전라도의 통치 공간이었고 또 어찌 보면 호남 전라도 문화의 창출지로서 가장 전라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간입니다. 역사 공간이자 문화 공간이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의 공간으로서도 역할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 공간의 복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예술 문화 그리고 관광 문화의 핵심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과거 단순히 즐기고 보고 하는 그런 그 공간으로서의 관광 거점들이 부각이 됐다면 역사의 향기 속에서 과연 내가 미래의 삶을 과거 역사와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조응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최근 전주가 대한민국 국가관광 거점 도시가 됐는데 바로 그 시점에 전라감영이 복원됐다는 사실은 아주 시의적절한 역사적 상황과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무, 호남, 시무국가 이게 무슨 얘기냐? 나라에 호남, 잘생긴 남자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 왜냐면 잘생긴 남자가 없으면 여자들 결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럼 애를 안 낳죠. 그러면은 인구 절벽. 양무 미남 아니에요? 양무 미남인가요? 예, 우스갯소리고 민속촌에 가면 그곳에서 그 연기하시는 분들 너무 재밌거든요. 예, 저도 거기에서 거짓 체험을 했었어요. 근데 진짜 뭐 외국인 분들이 주세요 돈을. 전라감영에도 그런 이벤트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예, 사또가 나오고 이방이 나오고 곤장 맞는 시간에서 우리 하멜크님 곤장도 맞고 이런 뭔가 우리가 경복궁에 가도 이 교대식 보러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또 이벤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또 이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지금 전라감영에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전라감영 관찰사하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을 게 아닙니까? 뭐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네네. 제가 포거지하면 포거지 하고 싶습니다. 예. 콘텐츠가 없으니까 이제 한 번 왔다가 다시 가지 않거든요. 목적이 되려면 강력한 콘텐츠가 있어야죠. 네. 그렇죠. 근데 첫 번째는 어쨌든 조선시대 문화를 담는 게 하나가 이제 있을 거고 거기에는 이제 뭐 작은 것부터 대규모 큰 공연까지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서 다채롭게 거기는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지역 청년들과 함께 하나가 있고요. 동학 농민혁명 벨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의 혁신이 아니라 시대를 전환시킨 변혁이 일어났던 그 직강소가 설치됐던 이 중요한 공간 거기는 이제 풍남문 그다음에 이제 그 처형되었던 초록바위 쪽 그다음에 이제 용머리고개 지금 녹두관 이 공간이 또 이제 동학 농민혁명의 중요한 또 하나의 무대가 되면서 그런 컨텐츠를 자꾸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게 하나가 이게 담당 PD가 2013년에 멕시코에 갔다가 기념품으로 사온 판초비아라는 인물입니다. 이게 예쁘네요. 산적 출신의 아주 전설적인 혁명가거든요.
이런 잔을 이제 이런 게 이제 굿즈예요. 아. 전주의 동학농민혁명 어찌 보면 전봉준 장군의 뭐 얼굴이 들어간 전주만의 어떤 굿즈가 또 만들어진다면 그냥 갈 맞아요. 것이 아니고 이런 거 어떠세요, 판초비아 이런 잔 같은 거? 예, 저희가 지금 관광상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시에서 지역 작가분들께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걸 이제 상품으로 연계하고 하나 이런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많이 부족함이 있고요. 이번 관광 거점 도시의 중요한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런 기념품을 만드는 거여서 제가 얼핏 생각난 게 의미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 동학혁명군이 거병할 때, 봉기할 때 사발통문을 돌리잖아요. 누가 주모자인지 알 수 없게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름을 쓰는데 그걸 사발통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거 스토리텔링을 붙여가지고 전봉준 막걸리 사발, 김계남 막걸리 사발 이런 거 만드는 또 것도 막걸리 괜찮을 수 도시니까. 예. 아이디어를 좀 더 넣어서 예를 들면 뭐 경기전 모양으로 만든 병따개라든지 이런 거 좀 신박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뭐 전동선당 모양으로 만든 뭐 케첩짜개라든지 뭐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재밌어서 이렇게 한 번쯤 사게 되는 이런 것도 좀 노려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전주의 간판 아나운서, 우리 전주 KBS 하면우 아나운서 캐리커처를 가지고 캐리커처 가지고 등극계를 만든다. 뭐 그 효자손을 만든다던가 뭐 아무도 안 사겠지만 이런 시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건 이제 무료 앵커랑 증정품으로 아내분이 해야죠. 무료 증정품. 누가 사겠어? 그러니까 무료 증정품. 무료 증정품 하면 그냥 또 안 가져가요. 제가 남이섬에서 코끼리 그 열차 있어요. 이제 그걸 타면은 남이섬을 쭉 돌거든요. 해설도 해주시고 여기 보이는 곳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해설사님 해설도 해주는데 진짜 저처럼 걷기 싫어하는 분 혹은 이제 정말 걷는 게 어려우신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를 같이 이제 아이와 함께 왔는데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트램을 사실 기다립니다. 한옥마을 안에서의 관광형으로 우리가 트램을 이해하면 되겠고, 그렇죠? 관광이라는 게 결국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트램이 지나다니면서 구석구석 그 트램을 통해서 오히려 활성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트램에 대한 대부분의 시민들 선호는 되게 높은 편이고요. 저는 그 한옥마을의 길들이 좁잖아요. 좁고 보행자도로 양쪽에 있고 막 그래서 그게 일단 보행자의 안전성 이런 문제는 없는지. 속도나 이런 걸로 보면 지금 오히려 지금 전동차가 막 다니는 그거보다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좁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외국 걸 사다가 하는 게 아니고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제작을 독자 해야 되기 모델을 때문에 만드는 모델을 거군요. 만들어야 네. 되기 때문에 우리 길에 맞게 우리가 제작을 그걸 하면 됩니다. 일단 현재의 한옥마을 그 권역은 한 바퀴 돌면 3.3km 뭐 이러면 이건 사실은 보행자가 4, 50분이면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구경하고 또 필요한 물건들도 이렇게 구매 행위도 일어나고 이런 이제 보행 환경에서는 그게 되는데 이걸 타고 이렇게 돌면 상권의 양극화 그 트램이 정류장이 있는 곳하고 없는 곳 사이에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중요한 일입니다. 그 어디에 설 건지 이제 그 서는 지점 아무래도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상권 변화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건 시민 합의를 말씀하신 대로 그건 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류장을 조금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뭐 한 해는 이 집이 하고 정류장을 다음에는 저쪽 한 2블럭 건너서 저기서 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속도 얘기하셨는데 저랑 같이 타시면 되게 천천히 갈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속도를 못 내요 트램이. 근데 그 관광용 트램에 대해서 최근에 그 철도기술연구원 예. 거기 용역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시에서 많이 그 언론에 저기를 하셨는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제기는 철도기술연구원은 그 사업 전체 사업 타당성이나 미래 비전까지 보는 게 아니고 그 연구원의 성격 자체가 매우 기술적인 문제들을 검토하는 연구원이다.
뭐 그런 일단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경기전에 1000만 명이 오면 경기전에 들어가는 숫자가 한 3분의 1 정도 경기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보면 또 해외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운영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운영뿐만이 아니라 수익성까지 감안을 경제성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뭐 신뢰하고 있고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전주에 이제 시내버스나 택시 이런 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의 사회적 합의로 간다면 저는 전주가 필름 시대로 언젠가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갈 거다. 다만 이게 이제 뭐 민간에서 들어올지 아니면 시하고 민간하고 같이 할지 시에서 직영으로 해야 될지 뭐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이제 최종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와서 그야말로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도 일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가 일부 같이 참여한다든지 이런 기술적 요인들을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옥마을에 맞게 이걸 어떻게 우리화하느냐 이게 이제 저희는 숙제죠. 전주에서 한글 소설들이 찍혀서 전국으로 나갔잖아요. 네. 이제 조선시대 출판사가 4곳이 있었는데 전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었고 거기에 특히 공문서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한글 소설들이 찍혀서 나갔기 때문에 출판의 도심이 분명하죠. 그리고 책의 도심이 분명하죠. 전주의 도서관이 변하면 변할수록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아 전주는 분명하구나 인문의 힘, 전주가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힘 이걸 저희가 알고 있어서 어쨌든 그것 또한 저희로서는 중요한 뭐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촬영 때문에 이제 곳곳을 다녀봤는데 그냥 순천 시민들은 책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더라고요. 환경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만화책만 모아놓은 도서관이 따로 있고 가면 아이들이 놀이터 안 가고 다 책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는 테이블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테이블에서도 볼 수 있고 좌식 의자에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예 파여져 있는 바닥을 더 파서 그 안에 들어가서 앉는 공간도 있고 돔 형식의 그냥 들어가서 약간 밀폐된 공간처럼 되어 있는 공간도 있고 우주선 모양의 책 읽는 장소가 있고 장소를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꾸며놓은 데가 있고 또 서문이라는 서문 안내소가 있는 그 서문이라는 그 복원해 놓은 그 벽이 성벽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 순천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도서관 지역 서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직접 시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주시청 로비에 한 번씩 가보신 분들 이제 그 도서관을 예.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요. 5월에 마무리를 했고 현재 자연스럽게 운영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분들께서 시청이라는 공간에 오셔서 딱딱함을 느끼기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보면서 힐링도 하시고 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랑받는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서관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시청 로비의 도서관도 야호 플랜에 하나에 들어갑니까? 야호 플랜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저희 같은 정치인들의 반성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시민으로서 존중을 그동안 해왔나 이런 반성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이들은 표가 없고 아이들은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아이들은 또 뭉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시민으로 존중했냐 이거에 대한 많은 통렬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엄마들에게 아이들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 싶은데 아이들 이름을 뭘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야호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아이들 놀이터만 만드는 과가 야호 아이 놀이과라고 과가 있는 부서가 저희가 유일하고요. 예. 아이 놀이터는 크게 3가지입니다.
아마 젊은 엄마들이 이걸 보시고 아빠들 함께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생태숲 놀이터예요. 아이들이 자연에서 약간 위험이 노출된 그런 공간에서 뛰어놀고 거기서 모험도 하고 협동도 하고 또 자연도 알고 이 생태숲 놀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주에.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도서관은 두려운 공간이잖아요. 떠들면 쫓겨나니까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했던 데가 이제 중화산동 꽃심 도서관이고 평화동 도서관인데 이 꽃심 같은 경우는 어른들은 못 들어가는 13세에서 16세, 12세에서 16세 그 아이들만 들어가는 전용 공간이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팝업 전문 도서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특화해가지고 이런 것처럼 전주 도서관을 다 지금 바꿔가고 있는 책놀이터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예술 놀이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술을 물처럼 마시고 공기처럼 흡입하는 그러니까 팔복예술공장에 대한민국 최초로 꿈꾸는 예술 놀이터가 정부와 함께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제 예술 놀이터가 전주 팔복예술 놀이터에 와 있고 전통예술 놀이터는 지금 전통문화 전당하고 이제 한옥마을에 전통예술 놀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책이 아이들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입니다. 노래로 보면 왜 여수 밤바다, 뭐 춘천 가는 기차, 안동역 뭐 이런 뭐 트로트도 있지만 예.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진짜 관광 명소가 될 수 있고 지금 고니 밴드 예. 노래도 있지만 전주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뭐 싶어요. 아중호수에서 뭐 이런 곡 안 쓰나요? 아중호수. 한번 만들어 볼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네. 아중호수 뭐 이런. 좋네요. 바로 나오네. 고니 밴드는 그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인 입장에서 우리 시장님한테 바라는 뭐 희망사항이나 지원 요청사항이나 이런 게 뮤지션으로서 예, 뮤지션. 바라는 점. 네. 저는 전주에서 음악을 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들풀처럼 들꽃처럼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자생력을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생명력을 더 탄탄하게 키울 수 있게끔 조금 공간에 대한 좀 저희 공연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상업적인 공간 아니면 정말 시설이 많이 낙후된 그러니까 좋은 음질로 공연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인디밴드든 뭐 코미디언이든 뭐 국악예술인이든 모든 예술인들이 모여서 공연할 수 있는 공연의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공연장을 통해서 데뷔도 할 수 있고 그 공연장을 통해서 이름을 알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나 프로젝트가 좀 추진이 돼서 예술하는 사람들이 전주에 가면 우리의 이름을 알릴 수 있대. 전주에 가면 데뷔 무대를 할 수 있대. 라는 어떤 이 젊은 예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가 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술인으로서. 저는 도시를 바꾸는 본질적 힘이 생태와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화와 예술이 들어오면 분명히 도시가 변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그 도시를 바꾸는 데 쏟았지만 예술인들이 불행해지면 예술인들이 사실은 도구로 이용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최근에 뭐 그 10여 차례 지금 분야별로 또 많은 예술인들 지금 릴레이 간담회를 시에서 했었고요. 이제 전주시에 처음으로 예술인 복지 팀이라는 게 예술인 복지만 담당한 예술인 복지 팀이라는 행정기구 내에 이제 만들어졌고 우선 예술인과 관련된 고용보험 같은 그런 이제 이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걸 어떻게 견딜 건지 그런 거에는 고민이 저희로서는 하나가 크게 있고요. 특히 예술인 주거 문제, 예술인들의
작업 공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앞으로 예술인 주거가 예술인들이 직접 자기 주거를 디자인하고 작업 공간까지 포함해서 하는 그런 주거 형태도 있고 아마 거의 시세의 30% 정도 수준이면 예술인들이 꽤 좋은 환경에서 주거할 수 있고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 지금 은밀하게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 이제 이 집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향이고 하니까 전주가 들어가 있는 곡을 좀 써볼까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라가면 그 조명에 담긴 그리고 너무 그다음에 괜찮지 이제 그 표절. 아 표절인가요? 네. 아 학교 가겠구나. 이슈수다 3호점에서 최초로 이렇게 야외 팔복 예술 공장에 나와서 우리 2주에 걸쳐서 시장님 야외에서 함께 해주었습니다. 조금 불편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 짭수다 모든 전체적인 뭐 전반적인 걸 다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짭수다도 함께 포함을 해서 이번엔 우리 세아 씨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는 전주 동물원이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주 동물원은 정말 우리 추억 속에 누구나 다 이 아련한 추억 속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느리지만 서서히 변해왔고 지금 얼마나 멋지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생태공원으로서 입장료도 엄청 쌉니다. 맞죠? 전주도 오면 정말 인심이 너무 좋아요. 음식도 저렴하게 드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애썼어요. 네. 자, 우리 네, 저는- 씨. 오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전주가 여러 가지 길이 참 많이 열려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주는 가능성이다. 가능성.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이거 좀 괜찮았어요. 저도 그냥 간단하게 전주는 대세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의 주류가 전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주야말로 큰 세상이다. 이렇게 의미를 좀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전주는 무엇이다? 전주는 뭐다? 저는 미래에서 온 도시 전주. 결국 전주의 이 오래됨이 우리의 미래가 될 거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전주는 미래다. 미래다. 약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목소리 난것 같은데. 전주는 전주 동물원이다. 수다왕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다왕 뽑습니까? 시장님께서 수다왕을 발표를 하시면 시장님이 그 왕관을 수다왕에게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왕관이 그 여왕 왕관인 것 같습니다. 김세아 선생님이 대사였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제가 전주동물원 할 때 분위기 느꼈어요. 저라는 걸. 정말 지난주 볼펜과 정말 오 감사합니다. 야, 비교됩니다, 비교. 어머 세상에. 선물 개봉. 개봉할까요? 네, 어떤 개봉. 선물인지 볼펜보단 좋겠지. 헉! 와 한지 양말. 와. 한지 양말. 아, 한지로도 양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네. 어머 세상에. 표정이 이렇게 박지가 않아요? 일단 먹는 게 아니라서. 좋아요. 지난주 제 심정 알겠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서. 난 어디쯤 가고 있는 걸까
쉬지 않고 걸어왔는데 쉬운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모든 걸 잊은 채로 춤을 출래. 마음은 지쳐가 생각은 깊어가 이리저리 뛰어도 그 자리 모든 게 미어졌다면 내가 더 싫어졌다면 너 더 크게 노래 불렀어. 진짜 날 찾고 싶어서 불안한 맘에 날 흔들리지 않을래. 날 후회하지 않을래. 난 날 때 가장 행복해. 너 자유롭게 날 그릴래. 이 끝이 어딘지 몰라도 너 끝까지 나가볼래.